네, 2월 27일 화요일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아 투자 스탁벅스 통해서 여러분들 5장 대비 전략을 저희가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양대 지수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크게 시장에 큰 이슈가 나온 것도 없는데 지금 코스닥 지수가 1% 넘게 빠지고 있거든요. 제가 채팅창을 보면 오늘 시장 분위기가 참 좋지 않구나. 시청자분들 그렇죠. 분위기가 조금 싸해요. 네. 오늘장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특별히 우리 국내 증시가 크게 하락할 이유가 별로 없는데 네. 오늘 우리 국내 증시 특히 이제 기관 외국인들의 좀 매도 압박 속에 코스닥 지수가 조금 이제 강하게 좀 흔들리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장이 매일같이 올라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코스닥 지수가 이제 2월 초부터 차트 움직인 걸 보시면 5일선을 타고 이제 완만하게 이제 지금 우상향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오늘 이제 5일선이 이제 뚝 깨지면서 장대 연봉을 이제 맞으면서 가격 조정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속도 조절을 한번 해줘야 시장이 오히려 또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오늘 하락하는 업종들이 이제 반도체 업종이나 제약바이오 업종이나 악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표면적으로 봤을 때 뭔가 이제 또 미국 쪽에서 들려오는 이제 악재성 이슈들 때문에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키워드 그리고 이제 한 줄 레시피 통해서 시장 상황을 또 명확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영민 매니저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안심이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스탁벅스 안으로 들어가서 오늘 일장을 키워드로 정리해서 5장 대비 전략. 지금 딱 5일선이 또 깨졌기 때문에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일단 키워드부터 정리해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오늘 우리 반도체 종목들의 이제 조정의 빌미가 된 거. 마이크론의 역습이라고 제가 키워드를 쓰긴 썼는데 네.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보도 나온 걸 통해서 이제 보셨을 거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 HBM3E를 이제 공급할 수 있다라는 거. 네. 근데 만약에 진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엔비디아 쪽으로 본격적으로 HBM3E를 공급한다면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겨우 그거밖에 안 올랐을까요? 가다 말았잖아요. 결국 핵심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HBM3E 이제 양산 개시를 해가지고 엔비디아 쪽에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전체 이제 매출 비중을 이제 감안을 해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올해 연말까지 한 3만 장 정도 규모의 생산 능력이 이제 있어요. 네.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대 한 13만 장에서 15만 장 정도 캐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거의 그러니까 아직 이제 비교가 안 돼요. 오늘 이제 삼성전자도 어찌 보면 HBM3E 12단짜리 이제 개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것도 이제 중요한 뉴스긴 합니다만 사실 이제 돈을 벌고 본격적인 이제 납품을 하기 시작하는 것과 개발을 하고 양산을 시작했다는 건 완전히 좀 다른 차원의 의미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쵸.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물론 SK 하이닉스의 이제 경쟁자이긴 합니다만 오늘 우리 시장이 이렇게 이제 호들갑 떨 정도로 큰 파급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차세대 이제 AI 가속기 H200에 들어가는 HBM3E를 지금 SK 하이닉스가 독점적인 지위에서 공급을 하고 있다. 저는 오히려 이 뉴스를 보고 와, 그만큼 지금 어찌 보면은 새로운 공급처를 엔비디아가 찾고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아직도 지금 수요보다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구나. HBM3가 훨씬 많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면 SK 하이닉스한테 저는 결코 악재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특히나 또 HBM3에서 가장 좀 중요한 게 또 한미 반도체의 이제 듀얼 TC 본더 장비잖아요. 오늘 한미 반도체는 안 빠지고 지금 잘 버티고 있고 인텍플러스 같은 종목들, 그다음에 PSK 홀딩스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지금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의 이슈는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HBM3라든지 HBM3E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엔비디아 공급한다 이러니까 그냥 표면적으로는 악재인 것처럼 보여서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만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진짜 좋은 매수 기회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소부장 종목들 또 그중에서도 HBM3E와 관련된 수혜주들은 오늘 조정을 또 잘 이용하시면 저가 매수의 이제 기회가 충분히 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키워드 불꽃놀이라고 하는 이제 키워드를 제가 이제 준비를 좀 해봤는데 장은 오늘 되게 안 좋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그야말로 이제 불꽃놀이 하고 있는 기업들이 종목 상당히 장사. 많이 보여요. 이 종목 얘기를 하는 건데 엔캠이 연초 이후에
폭발적인 시세가 분출이 되면서 300%가 넘게 이제 급등을 했잖아요. 근데 마치 엔캠의 뒤를 쫓아가는 듯한 종목들이 지금 보여요. 방산주 중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와, 이 종목이 지금 최근에 거의 한 2주 동안에 보면은 쉬지 않고 이제 급등을 하고 있고 오늘도 장 초반에 이 무거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0% 넘는 이제 급등세가 또 연출이 좀 되면서 52주 신고가를 이제 경신하고 있고요. 그리고 알테오젠 물론 이제 지금은 약간 이제 윗꼬리를 좀 달면서 좀 누르긴 했습니다만 오늘 장 초반에 또 16만 원을 강하게 좀 뚫어내는 모습이 좀 나타났거든요. 알테오젠도 이제 머크 쪽으로 이제 호재성 이슈가 이제 반영이 좀 되면서 주가가 매일같이 이제 강한 상승세를 좀 나타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한미반도체 오늘도 역시 이제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하는 이제 강한 흐름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특정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오늘 좀 강하게 좀 쏠려 있는 시장 상황이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이렇게 불꽃놀이 하고 있는데 나머지 한쪽에서는 매도 압박을 받으면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하락 종목 지금 2,000개거든요.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이제 좀 빠지고 있다. 오늘은 수급 불균형 속에서 특정 종목들에 대한 이제 수급 쏠림이 좀 심하고 특히 오늘 이제 신규 상장된 종목 APR 이 종목도 네. 이제 시가총액이 좀 큰데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시세가 많이 못 올라갔어요. 아무리 못해도 한 50만 원 정도는 넘어가지 않겠는가. 그동안에 장외에서 이제 거래됐던 가격을 감안하면 50만 원 이상은 한번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는데 주가가 지금 30만 원 초반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가 매수 기회다 이러면서 이쪽으로 또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이제 좀 붙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 전체적으로는 나머지 중소형주 종목들이 수급 불균형 속에서 하방 압력을 좀 받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알파고의 아버지라는 이제 키워드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요즘에는 우리가 이제 오픈 AI의 샘 올트만, 네. AI의 아버지, 챗 GPT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샘 올트만이 정말 이제 많이 유명해졌는데 샘 올트만이 등장하기 전에는 원래 이제 이 알파고의 아버지 하사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딥마인드의 이제 창업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사람이 오늘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뭐 AI와 관련된 이슈인데 앞으로 3년 안에 AI가 개발한 신약이 출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러면서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 주가가 비교적 지금 견조하게 잘 버티고 있거든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이 신약 개발과 관련된 기업의 이제 주가가 강하게 이제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최근에 엔비디아 가장 잘 나가고 있는 빅테크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겠죠. 엔비디아도 계속 이쪽을 지금 주목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이런 신약 개발 플랫폼 또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계속해서 좀 주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오늘장을 요약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남은 오후장에는 어떤 대비 전략이 필요한지 지금 5일선이 깨졌다라고 아까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럴 때 좀 주춤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좀 반등이 나오는 게 확인될 때까지 네. 기다려야 되는 건지 좀 고민돼요. 네. 아무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뭐 제가 말씀은 뭐 시장이 매일 올라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지만 매일 장이 열리면 오늘 시장 좀 강하게 올라라 이렇게 간절하게 이제 생각들을 하실 텐데 오늘 오후장 한 줄 레시피는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하락의 이유를 알면 기회가 보인다. 이렇게 이제 한 줄 레시피를 말씀드려 볼게요. 생각했던 것보다 오늘 시장에 이제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뭐 반도체 쪽도 그렇고 제약바이오 쪽도 그렇고 또 2차 전지 쪽도 그렇고 지금 악재보다는 오히려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이 이제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다만 수급적으로 봤을 때 오늘 기관 외국인들이 어떤 강한 매도세가 또 성장 섹터 쪽에서 이제 나오고 방금 전에 제가 키워드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수급 불균형 한쪽으로 이제 수급이 좀 쏠려 있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지수가 오늘 1.3%가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 지수의 단기 하단이 한 848포인트에서 845포인트 뭐 그 정도 언저리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지금 이 구간에서 한 1% 정도 내외에 만약에 조정이 더 들어온다면 그 정도 수준이면 조정이 이제 끝날 수 있는 가격권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지난 1월 달처럼 이렇게 추세적인 급락이 나올 때 굉장히 좀 시장 대응하기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식의 이제 조정의 성격이 아니라 단기적인 이제 가격 조정, 이격 조정의 이제 성격이라고 보고 또 업종별로 제가 오늘도 HBM3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뭐 생산을 한다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의 악재
악재가 아닌가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내용을 뜯어놓고 보면 결국 시장 확대에 이제 방점을 둬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장이 빠지고 지수가 하락하고 있다 보니까 어찌 보면 큰 악재가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조금 이제 침소봉대하는 그런 이제 성격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냉정하게 좀 대응을 해 나간다라고 하면 오늘 내일 정도의 코스닥 단기 조정을 이용해서 그동안에 이제 매수하지 못했던 기업들 강하게 올라갔었다가 또 단기 조정을 받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매수 기회로 활용을 좀 해보시면 또 좋은 기회가 포착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은 종목은 현재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투자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럼 오늘 어떤 종목이 있을까 고민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여미 매니저가 또 원샷 스페셜 종목 2가지를 준비했으니까요. 잠시 후에 저희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편입했던 종목들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한 일주일하고 조금 더 지나서 2월 16일에 편입했던 파로스 아이바이오가 오늘 오전장에 한번 급등하고 지금은 살짝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그래도 수익권에 있는데 파로스 아이바이오는 어떻게 대응을 좀 해볼까요? 목표가에서 한 3~4% 정도 이제 못 미쳤던 것 같아요. 제가 네. 방금 전에 이제 그 엔비디아 이슈도 이제 말씀 좀 드렸었고 핫서비스 얘기 설명드렸잖아요. 파로스 아이바이오가 바로 AI 신약 개발 이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 12% 가까운 이제 급등세가 연출이 좀 됐다가 지금은 이렇게 이제 윗꼬리가 좀 달렸어요. 근데 분명히 호재가 나온 거잖아요. 앞으로 3년 안에 저 역시도 AI 신약 개발 플랫폼이 개발한 신약이 곧 상업화 단계에 이를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게 확신의 이제 단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픈 AI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그다음에 오늘 말씀드렸던 딥마인드라든지 이런 굴지의 이제 AI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럼 결국 우리나라 안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도 파로스 아이 바이오라든지 또 보로노믹스라고 하는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보로노이 같은 기업들 그리고 신테카 바이오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또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면 세계 시장에서 분명히 또 활약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특히나 파로스 아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런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가지고 직접 파이프라인을 발굴을 해서 그 파이프라인이 지금 임상의 단계에 이제 진입해 있는 파이프라인들을 이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보다는 훨씬 더 차별화된 경쟁력을 이제 보유하고 있다. 오늘도 저는 뭐 파로스 아이 바이오 충분히 좋은 매수 기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만약에 시장 분위기가 좋았다면 오늘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급락하지 않았다면 파로스 아이 바이오는 충분히 16,000원 이상까지도 급등이 한번 연출될 수 있었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시장이 살아났을 때 또 가장 먼저 탄력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 후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도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I 신약 개발 관련 종목에 주목해보시라라는 조언과 함께 파로스 아이바이오는 지금 구간에서도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또 급등이 나오면서 목표가 터치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리뷰 종목은 한 일주일 좀 안 됐네요. 강원에너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리튬 관련주로 꼽히는 이 강원에너지도 상승하고 있는데 오늘 호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네. 이 종목 지금도 강한 상승세가 한 10%대 급등세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목표가를 2만 원으로 말씀드렸고 제가 네. 이제 지난주에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면서 이제 빈집털이라는 걸 이제 말씀드렸어요. 2차 전지 쪽 지금 수요 둔화 때문에 계속해서 업황 자체는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등하는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전액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급등했고 그다음에 이제 LFP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나노 신소재가 30%더 넘게 단기간에 이제 급등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후속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 바로 강원에너지 역시나 이제 빈집털이 길목 잡기 해가지고 오늘 강원에너지가 고점 대비하면 지금 13% 가까운 이제 수익을 기록을 했거든요. 차트 추세를 보시면 뭐 작년에 예상보다 이제 좋은 호실적 나왔고 주가도 이제 장기 이평을 완전히 좀 뚫어올리면서 목표가를 말씀드렸던 2만 원에 근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2만 원 혹은 뭐 더 간다면 2만 2, 3천 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이제 주가적인 시세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보유 관점으로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도 제가 이 2차 전지 쪽 빈집 처리를 위해서 나노 신소재도 못 잡고 강원에너지도 못 잡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후속주 준비를 해왔으니까 잠시 후에 공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기다릴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강원에너지는 목표가를 2만 원으로 제시해 주신 만큼 계속해서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원샷 스페셜 종목 2가지 일단 네. 좋은 종목을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일단 첫 번째 종목은
강원에너지 후속주 소개부터 할까요? 아니면 다른 종목부터 할까요? 첫 번째는 빠지고 있는 IT 종목, 반도체 종목 먼저 하나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좀 급락이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요. 68,500원 현재가로 에이직랜드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온칩스가 시총 1조 원을 훌쩍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이제 이 1조 원이 넘어가는 디자인 하우스 기업이 이제 탄생을 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퓨리오사 AI라고 하는 기업이 또 상장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 AI 반도체 시장, AI 반도체 생태계가 아주 좀 크게 성장을 할 거라고 이제 기대들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온칩스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삼성향 또 AD 테크놀로지도 올라갔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이제 올라가고 웬만한 기업들이 이제 다 상승을 했거든요. 특히 에이직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거래일 연속으로 이제 강한 상승세가 분출이 좀 되면서 어제 고가가 78,700원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급락세가 연출이 되면서 장중 저점이 지금 67,100원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5일선 이격 조정이 저는 오늘 오전장에 아주 이쁘게 지금 잘 진행이 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특히 에이직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국내에서 이제 유일한 대만의 이제 TSMC 디자인 하우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오늘 뭐 우리 국내 증시의 이 HBM 관련된 종목이나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하락 이유는 두 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엔비디아가 이제 단기 고점을 만들고 뭔가 이제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AI와 관련된 이제 이슈에서 포함됐던 기업들이 주가가 이제 강하게 조정을 좀 받았다는 거.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두 가지 이슈 다 사실 우리 기업들한테 악재가 될 만한 이슈가 아니다라는 걸 제가 설명을 좀 드린 거예요. 실제로 오늘 엔비디아는 주가가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지만 ARM 홀딩스는 거의 10% 가까운 급등세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IP라든지 디자인 하우스 또 설계 자산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다음에 팹리스 기업들은 계속해서 저는 상승세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단기 급락세를 이용해서 개인 투자자분들 이걸 만약에 어제 같은 이제 고점에 추격 매수하려고 하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10%뚝 떨어져 가지고 5일선 이격 조정이 딱 만들어져 버리면 이미 박스권 상단 이제 6만 원짜리는 강하게 이제 뚫어놓은 상태잖아요. 매물 저항이 거의 없는 이제 신고가 영역까지 주가를 올려놓고 오늘 이격 조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의 하락을 저가 매수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에이직랜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이 AI 반도체 시장에서는 대량 생산도 이제 중요하지만 주문형 반도체 어떤 특정 고객이 필요한 AI 반도체 칩을 주문형으로 이제 설계하고 제작하는 이제 그런 이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특히 턴키 솔루션 방식으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기업들의 이제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특히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에이직랜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오늘 간밤에 ARM 홀딩스가 10% 가까운 이제 급등세가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에이직랜드가 ARM의 ADP가 지정이 되어 있는 강력한 이제 파트너십까지도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두 가지 이제 호재를 가지고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뭐 오늘 저점 매수 충분히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8만 원. 손절가도 6만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오늘의 원샷 스페셜 종목 바로 에이직랜드입니다. 최근에 디자인 하우스 관련주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데 지금 또 조정 구간에서 충분히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오늘 투자 공략 포인트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 8만 원, 손절가는 6만 원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에이직랜드 첫 번째 종목을 알아봤고 그럼 두 번째 종목이 아까 뭐 나노 신소재도 놓쳤고 강원 에너지도 놓쳤으면 그걸 좀 대신할 만한 후속주 오늘 2차 전지 종목 말씀해 주실게요.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에 있는 2차 전지 소재 종목이에요. 26,200원 현재가로 제이오라는 기업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름만 봤을 때는 뭔가 2차 전지 소재 기업 같은 느낌은 들진 않아요. 약간 반도체인가? 그쵸? 아니면 뭐 미용 의료 맞아요. 그런 느낌이 이제 좀 들죠. 웬만하면 이제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무슨 신소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붙어 있고 에코 이런 것들이 이제 붙어 있기 마련인데 제이오도 2차 전지 이제 소재 기업이고요. 제가 이제 나노 신소재 설명을 좀 드릴 때 CNT 도전제 관련된 이제 가장 좀 대표적인 수혜주가 나노 신소재다. 특히 최근에 이제 LFP 배터리와 관련된 이제 관심이 워낙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LFP 배터리가 얼마 전에 이제 나온 기사를 보면 이게 값이 싸기 때문에 배터리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제 LFP 배터리를 많이들 생산하는데 특히 이제 중국 기업이 LFP 배터리 시장을 이제 주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우리가 사실 전기차 원론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전기차는 친환경이기 때문에 이제 전기차를 타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LFP 배터리는 아직 재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제 기술 정립이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렇게 수백만 대, 수천만 대 이제 LFP 배터리가 나중에 이제 폐 배터리로 이제 나왔을 경우에 그걸 지금 다 중국은 땅에 파묻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또 환경오염과 관련해서도 또 엄청난 좀 이슈가 좀 될 수도 있는데 네. 오늘은 요 이슈는 일단은 땅에 묻어놓고 왜 우리 기업들이 또 LFP 배터리에 혈안이 되어 있는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전기차가 이제 수요가 계속 둔화하고 있어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수요를 회복시키기 위해 가장 좀 좋은 촉매가 될 수 있는 건 가격 경쟁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봤을 때 뭐 충전 인프라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보급이 좀 되고 만약에 이제 내연기관차하고 가격이 비슷하다라고 하면 전기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질 거거든요. 결국 전기차의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배터리의 가격이 떨어져야 되고 낮은 이제 저가의 이제 배터리를 이제 생산하기 위해서는 LFP 배터리가 또 가장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은 주로 이제 3원계 리튬이온 배터리를 개발을 했었지만 최근에 이제 이 저가 배터리에 대한 이슈가 강해지면서 뭐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같은 이런 기업들도 전부 다 이제 이 LFP 배터리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어요. 근데 LFP 배터리가 가격이 싸다라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에너지 밀도가 낮다라는 단점이 있잖아요.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방안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CNT 도전제, 또 하나는 실리콘 응극제. 그래서 CNT 도전제 관련된 종목들이 나노 신소재하고 제이오, 오늘 소개해드린 제이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리콘 응극제 이제 관련된 수혜주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 실리콘 응극제 양산하고 있는 대주전자재료. 요 두 가지 이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의 흐름을 보면은 지난주에 이제 강하게 급등을 하면서 3만 원 근처까지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요. 2, 3일 정도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이쁘게 지금 눌림목을 잘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5일선 눌림목 구간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앞으로도 계속 LFP 배터리라든지 또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이제 이슈는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생각으로 주가가 이제 올라서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들이 좀 가장 빠르게 가격 회복을 해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눌림목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일단 지난주에 이제 단기 고점이 이제 만들어졌던 3만 원 여기가 작년 12월 달에도 딱 저항으로 이제 작용했었던 구간이거든요. 요 구간까지를 1차 목표가로 딱 설정을 해놓고 기술적인 대응 말 그대로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22,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요즘 시장에서 2차 전지 또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이 또 강한데 제이오를 오늘 편입해 주셨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지금 5일선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3만 원 돌파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에이징랜드와 제이오까지 오늘 오후장 흐름 눈여겨보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 스탁벅스 이 시간에 우리 영미 매니저께서 준비한 오후장 레시피 그리고 원샷 스페셜 종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후장에서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